그 MBTI 유형으로 봤을 때 그때도 그 말씀하셨지만 MBTI는 사실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변할 수도 있고 네, 위치에 네, 따라서 다를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커리어가 뭐 과장일 때랄지 상무가 됐을 때 또 MBTI 해보면 완전히 다르고 사원일 때랄지 뭐 이럴 때는 또 다르고 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그런 MBTI 속성을 최근에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은 투자에 뭐 적합하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 예. 약간 엉뚱한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MBTI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예. 저는 이렇게 풀이하죠. MBTI는 좋은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MBTI는 오남용되는 검사죠. 오남용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 안약을 눈에 넣으면 약이지만 먹으면 독약이다. 그렇다며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MBTI가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자꾸 변하는 이유가 내가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았느냐를 반영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 이전에 방송사에서 있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이런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사람들과의 협응이 되게 중요한 그런 MBTI로 나와요. 예. 그런데 이제 퇴사하시고 이제 프리랜서의 삶을 사시면 그러면 나의 자유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개성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MBTI 검사 결과가 나오죠. 아, 그렇겠다. 네, 그러니까 예. 예. 저는 MBTI를 이렇게 보통 설명드려요. 지난 3년 동안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가 보여주는 검사. 당신이. 아, 네. 그러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MBTI 원래 목적이 그거였어요. MBTI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스쿨링 하다가 MB가 이제 그 딸 엄마의 그 이니셜이거든요. 홈스쿨링을 한단 말이죠. 그럼 홈스쿨링 하면은 외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16가지 유형이 뭐냐? 그중에 하나는 아이의 MBTI죠. 세상은 이렇게 15가지의 각기 다른 우리 집과는 다른 다양한 세상이 있는 거야 따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검사였던 거예요. 약간의 일종의 사회성 게임과도 맥이 닿아 있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나와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판단이 좋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느슨하게 다양한 사람들일수록 노고도 잘 보여주겠죠. 내 예. 노고도. 그럼 무슨 얘기냐? MBTI의 원래 기본 목적이 너는 ISTJ라면 ENFP인 사람이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네. 너랑 많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너한테 가치 있는 거야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검사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반가워하셔야 돼요. 나랑 안 맞는 MBTI가 있어. 이런 식은 정말 MBTI의 본질을 흐리는 거고요. 나랑 4개가 다 다르네. 신기해라. 이러면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너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서로 간에. 그렇죠. 물론 또 그럼 같으면 또 어떨까요? 같으면 같을수록 서로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만든 검사예요. 그러네. 다 각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검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MBTI로 제일 어이없는 게 피하구별하는 걸 보면 예. 막 쫓아다니면서 제가 말리고 싶은 그런. 그러네요. 네. 그거 가지고 또 뭐 어떻게 뭐 그 꼭 만나야 할 남자, 꼭 만나야 할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네요. 설령 MBTI가 예.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성격 검사라 하더라도 예.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예. 성격이 다르면 다른 대로 좋고요. 예. 같으면 같은 대로 좋거든요. 아. 상보적이고 시너지나니까. 상보적이고 예. 시너지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그렇죠. 성격이 비슷하거든 뭐가 비슷해서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했는데 만났어요. 되게 친해지기 쉽거든요. 예. 그런데 진정성이 떨어져. 최악의 관계가 돼요. 그렇구나. 네. 결국은 진정성입니다. 예. 네. 지금 오늘 뭐 경제쇼니까 돈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네, 집중해서 죄송합니다. 집중해서 제가 흥분을 예, 했어요. 한 두 개만 더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그 50억 이상 복권 고액 당첨자를 인터뷰를 20명 이상이나 하신 적 있습니까?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죠. 그러니까 논문화하지 않고 기사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제가 보거든요. 의뢰를 받아서. 그러니까 심리학자 하면 참 그런 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좋다고 표현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참 별의별 분들을 다 만나뵐 수 있어서. 지금 진짜 이거는 네네. 신기한 경험이네요. 네네. 50억 이상 네네. 복권 고액 당첨자 20명 이상을 인터뷰했는데 당첨 후에 1, 2년 내에 파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파산한 사람들. 저는 파산한 분들만 봤죠. 왜냐하면 파산한 분들이 아니면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모집다 얼마나 파산하느냐 파산하지 않느냐는 네. 사실 알기는 모집단 전체 통계를 알기는 어렵죠. 20명 이상이나 되네. 네, 근데 파산한 사람들이 그러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50억 이상 복권 당첨했는데 왜 파산하지?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지 않는 부를 가지는 게 네.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예. 그 예전에 그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니엘 카네만 예, 교수가 카네만. 예.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연구는 한 8만 불까지 소득이 증가하면 여전히 계속 그만큼 행복해지지만 예. 그거 넘어가면 예.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를 예. 했었는데 최근에 또 아니다. 기조가 좀 바뀌었죠. 조금 더 그런데- 벌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그만큼 또 상승하는 사람도 있고 다 적은 사람. 근데 네. 그 데이터를 잘 보시면요. 예. 개인차가 더 벌어져요. 50만 불,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의 네. 버는 사람의 이게 평균으로 치자면 조금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음. 확 벌어졌는데 이게 편차가 평균 안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평균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핵심입니다. 돈이 정말 많은데 정말 불행해질 수도 있고 정말 돈이 많은데 그만큼 2배, 3배, 10배, 20배 행복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그 논문에도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네네. 세상에서 제일 그 힘든 게 외로운 부자입니다. 네네. 그리고 외로운 부자는 결국은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빠지거나 받기 쉬운 형벌을 더 강하게 받죠. 그게 의심이고요. 네. 의심. 네, 네, 네. 왜냐하면 많은 부자들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뭐 부자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야 착하게 살아라 경이라 열심히 네. 살아라 경이라 남들 도와주는 것도 좋고 그렇다고 네 걸 뭐 그냥 바보처럼 뺏기는 것도 안 되고 잘 균형 잡혀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그렇죠. 아이들 가르치시죠. 근데 부자들이 필연적으로 근데 가르치셔야 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걸 자꾸 가르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 네네 그런 류의 분위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의심을 하는 법을 어쨌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큰 부자들은. 그럼 이 사람들 50억 이상 벌어가지고 왜 파산한 거예요? 뭘 사서 파산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부자가 되니까 그 의심이 바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 주변 사람 다 의심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제가 두 분인가 빼놓고 다 그랬을걸요. 제일 먼저 그 바꾼 게 배우자를 바꿔가지고, 에? 배우자랑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혼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20년은 아니고 한 10년 가까이 쫓아다녀서 결혼한 그리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그 부인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분이 계세요. 밤에 자는데 자꾸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자기를 목 졸라 죽이는 꿈을 악몽에 시달려서 이분 중에 한 분이. 예.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부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데 네. 지금 거짓말하지 마, 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큰 부자들 중에 의외로 오래 산 분들이 적어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성품이 좋은 분도 아. 많으신데도 그 좋은 성품에도 불구하고 오래 못 산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저도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너무 속상하시겠다. 저 많은 돈을 두고. 네네, 그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러니까 평상시에 큰 돈을 아직 못 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큰 돈은 없지만 큰 돈을 가지신다면 나는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자꾸 많이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해야 네. 되는가? 사실 지금 이 수많은 이 투자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투자의 결과가 정말 잘 돼서. 세계적인 수준이라서 투자든 아니면 기업이든 그래서 정말 많은 그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과연 돈이 생긴 다음부터 그 자선과 기부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네, 생각. 그 전부터 그냥 20대 30대 이제 막 열심히 비즈니스 할 때도 길에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헐벗은 아이를 보면서 저런 아이들은 없던 세상을 만들어야지. 나의 부를 키워서 다 상상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상상한 예. 겁니다. 최소한 엄마 젖을 못 먹는 아이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희귀병에 걸렸다고 해서 집안이 파산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보편적인 인류의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것 하나씩을 다 가지고 그 부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불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오랜 가치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부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외로움, 의심인데 물론 그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뭐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 의심을 하죠. 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심을 할 때도 있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심을 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의심이 외로움의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 그 중에 반드시 일부는 보편적 인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돼요. 교과서적인 답이나 편편일적인 답이 아니라 이게 가장 나의 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하고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거부들은 되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보편적인 네, 네. 인류애를 가지고 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걸 못 가진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가는 경우도 없지만 거기에 준하거나 아니면 턱 밑까지 어떻게 좀 가봐도 대부분 끝에가 아주 안 좋은 결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졸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렇죠. 통제되지 않은 권력감으로 인해서 갑질을 하다가 아주 스스로 끝없이 추락하는 경우 있고, 혹은 외로움에 너무 못 견뎌가지고 본인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렇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래 그런- 부자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정서적으로도 아주 감수성이 발달을 해야 그럼요. 되네요. 그럼요. 네. 예. 우리 뇌에서 행동의 결정이라고 하는 결제 도장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제 도장은 우리 정서가 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네, 네. 투자의 고수가 되려고 해도 정서적으로 발달해야 돼요. 네, 네. 그 부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그 부를 나누려고 해도 정서적으로 발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결국 근데 그 정서라고 하는 걸 어. 또 풀어내면 그냥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희노애락을 보편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네. 그러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경제 이야기, 뭐 주식 이야기, 투자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정서적으로 발달하신 분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근데 그분들은 또 굉장히 뭐랄까요, 그 성공 지향적 인생 자체가 쭉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서가 좀 덜 발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저 DNA가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다음에 다시 불러주시면 그 얘기를 좀 더 네. 열심히 드려보도록 할 텐데 네. 둘 다겠죠. 둘 다겠죠. 둘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다 해버려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아이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안 좋았네요. 네.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사고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결과로 나오지만 의외로 원칙과 소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과 같은 좋은 말로 이게 미화해서 둔갑해서 아이는 생각하지 않고 부모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아주 균형 잡힌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제일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게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인지 내가 해야 될 고민인지를 또 고민하셔야 돼요.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그럼 또 그게 쌓여요. 그게 부모의 철학입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고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이네, 내가 해야 될 고민이 아닌 게 이게 노고죠. 노고다. 그러니까 그걸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을 하면 쌓이는 게 직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대부분 원칙과 소신으로 나는 아이를 가르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원칙과 소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몰입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D하고 R, 드라이버하고 그 뒤로 가는 D하고 R만 있는 게 아니고 N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좋은 편이네요, 진짜. 네. 가끔 P도 있고 그냥 네, 그렇죠. 푹 쉬자 뭐 이러면서 파킹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투자에 뿐만이 아니고 삶에도 많이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투자가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 저는 투자에 대한 저의 정의는
돈이라는 도구든 주식이라도 하는 도구든 어쨌든 금전적 도구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죠. 금전적 도구로 세상에 대해서 네, 이해를 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참 투자는 재밌어요. 예. 저도 재밌습니다. 예. 수익률은 안 좋지만 재밌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